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제34회 입법총회를 열어 본부 구조 개편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철 감독회장은 교단법인 교리와 장정 개정안에 대해 심도 있게 다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위드 코로나 준비에 들어갑니다. 백석총회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이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변경됨에 따라 예배 회복에 총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농어촌 미자립교회 실태 조사를 통해 교회 재건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가 생명돌봄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포럼 발제자들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 최저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며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미래를 위해 생명 돌봄과 생명 존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최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목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된 것과 관련해 기훈실이 성명을 내고 교회에 선거법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를 시작합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제34회 총회 입법의회가 오늘부터 나흘 일정으로 강원도 평창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입법의회에선 교단본부와 연회 개편 등 감리교단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내용들이 다뤄집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제34회 총회 입법의회가 400여 명의 대의원들이 모인 가운데 나흘 일정으로 개회했습니다. 감리회 본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다수의 인원이 모인 만큼 진단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된 대의원만 회의장에 입장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입법의회에선 감리교단의 미래를 위한 중요 사안들이 논의됩니다. 이철 감독회장은 교단법인 교리와 장정을 개정하는 이번 입법은 감리교회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감리교 전체를 생각하며 상정된 장정 개정안을 심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입법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감리교 전체를 생각해 주시고 미래를 생각하시고 좋은 결정을 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날 회의에선 감리회 구조 개편 추진 여부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감리회 본부 구조 개편을 위해 2022년 3월 말까지 총회 실행부위원회 내에 본부 구조 개편 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조 개편 내용 등 세부 사항은 2023년 입법의회에서 결정해 2024년 총회 때부터 시행하자는 안을 놓고 토론이 뜨겁게 진행됐습니다. 특히 다른 구조 개편과 달리 연수원 폐지 논의는 이번 입법의회에서 결정하자는 안이 상정돼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도 이제 저는 찬성을 하는 입장이고 그렇게 해서 그냥 충분히 의견을 들으면은 찬반으로 결정해서 이렇게 나가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연수원이라고 하는 공간이 사실 다른 교단들이 갖지 못한 우리 감리교만의 아주 유일한 자랑입니다. 그리고 우리 힘으로 건축한 것이 아니고 독일 교회와 같은 해외 교회의 지원을 받아서 그것을 마련했습니다. 당장 연수원을 폐지한다고 해서 운영비가 줄어들까요? 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놓고 찬반 논쟁이 이어지자 이철 감독회장이 나서 감리회 본부가 처한 어려움을 거론하며 미래를 위한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본부 구조를 2년 안에 조정해서 2024년도부터 새 구조로 출발한다. 이거 그냥 파격적인 내용입니다. 이거를 누가 거쳐가고 싶으냐고. 제 입장은 그냥 지나가면 좋겠어요, 제 임기. 근데 이게 구조적으로 여기가 안 되면 그 다음에 감리교는 어떻게 하려고. 토론 끝에 본부 구조 개편 추진 여부를 놓고 투표가 진행된 결과 찬성 376표, 반대 47표가 나와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또 연수원을 폐지하자는 안도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감리회는 앞으로 2년 동안 본부 구조개편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조조정 세부 사항을 논의하게 됩니다. 이 밖에 첫날 회의에선 임대료 부담이 큰 작은 교회를 배려해 복수의 교회가 하나의 예배처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또 교역자들의 국민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감리교단은 이번 입법의회에서 본부 구조 개편뿐만 아니라 연회 재편과 신학교 통합 추진 등 굵직한 사안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강원도 평창에서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보건당국이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해 코로나19 방역 지침 완화를 예고했는데요.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도 발맞춰 위드 코로나 준비에 들어갑니다. 백석총회는 예배 회복에 총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농어촌 미자립교회 실태 조사를 통해 교회 재건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장 백석총회가 코로나19로 존립 위기에 처한 농어촌 미자립교회 지원에 나섭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44회기 첫 실행위에서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춰 교회 회복을 위한 기도 성령 운동을 펼치는 한편 대대적인 미자립교회 지원 사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우리 종회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성령의 위로를 의지하여 앞으로도 나가고 전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종회를 들어 쓰시고 우리 종회는 참다운 부흥의 성장을 이룰 뿐만 아니라 백석총회는 다음 달 8일부터 12월 27일까지 모금 운동을 벌여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받는 미자립교회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 1월 3일 신년 할애회를 겸해 대규모 영성대회를 열어 코로나로 위축된 예배 강단 회복의 출발점으로 삼을 계획입니다. 백석총회는 더 나아가 영성대회를 시작으로 기독교 성령운동으로 확대해 한국교회에 새로운 부흥의 불씨를 붙인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우리 종회는 무엇보다도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기도 성령 운동을 해서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 새롭게 출발하고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한국교회의 모범이 될 뿐만 아니라 백석총회는 위드 코로나 시대 교단 발전을 위해 목회, 복지, 선교 중심 사역으로 전환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실행위원들은 교단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농어촌 교회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교회들의 사회복지 사역을 돕는 멘토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백석총회는 이를 통해 교회 간 상생을 도모하고 아동, 노인, 장애인, 노숙인 사역의 전문성을 확보해 우리 사회에 희망을 주는 교단으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입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와 사귐과 나눔이 오늘 생명 돌봄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이들은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미래를 위해서도 생명 돌봄과 생명 존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천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2002년부터 초저출산 국가에 진입한 대한민국. 급기야 지난해 평균 출생아 수는 0.84명으로 OECD에 가입한 37개 나라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멀지 않은 2047년이 되면 서울을 제외한 모든 시군구가 소멸 고위험 내지 위험 단계로 진입하고 서울마저 23개 구가 소멸 위험 단계로 진입합니다.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와 사귐과 나눔이 생명돌봄을 포럼 주제로 선정한 이유도 한국교회가 이 문제에 관심을 쏟아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발제자로 나선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 조성돈 교수는 줄기세포와 안락사, 자살 등의 주제가 연결되면서 인간은 탄생부터 죽음까지 지배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내려놓았다며 결국 교회가 생명을 돌보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생명이라는 이 주제 하나는 이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교회에서는 이 생명을 얘기해 주는 것에 대해서 이 사회가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조성돈 교수는 종교로부터 생명의 주제를 빼앗았던 인간들이 이제는 생명의 위기 앞에 다시 종교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면서 이 시대 선교는 생명 돌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교회가 보호해야 할 생명 돌봄에는 인간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도 교회가 보호하고 지켜야 할 생명입니다.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의 유미호 센터장은 교회가 창조 세계를 보존해야 하는 이유로 하나님이 그들을 좋다고 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탄소제로 녹색교회임을 자각하고 선언하는 일들을 먼저 했으면 합니다. 유미호 센터장은 교회가 탄소 중립을 결심하면 지구의 미래는 덜 절망적일 수 있다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구를 바라보게 되길 소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CBS 김진호 사장도 발제자로 참석해 CBS가 하고 있는 출산 돌봄 캠페인 1273을 소개하며 한국교회의 기도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한목협과 사귐과 나눔은 선언문을 발표하고 생명을 존중하고 돌보며 번영하게 하기보다 파괴와 죽음의 편에 선 일들을 회개한다며 생명을 살리고 회복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최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목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된 것과 관련해 기윤실이 어제 성명을 내고 교회의 선거법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기윤실은 성명에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종교적 직무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되고 있다면서 교회와 목회자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공직선거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윤실은 내년 20대 대선을 위해 공명선거센터를 설치해 교회와 목회자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막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독교가 소수 종교로 존재하는 아시아 지역 교회들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선교적 교회로의 목회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하나봉사회는 최근 제1회 아시아 선교정책협의회를 열고 지속가능한 아시아 선교와 사회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한국일 장신대 은퇴 교수는 오늘날은 지역교회가 어떻게 지역사회와 함께 공존하고 동행할 수 있는가에 선교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각 교회들은 개교의 성장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지역교회로서 자기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교회 봉사단과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가 어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재난구호 등 해외 섬김 사역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교봉은 그동안 해외 재난 발생 시 주로 현지 한인 선교사회와 협력해 구호 재건 사업을 진행해온 만큼 보다 체계적인 협력 사업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봉사와 선교가 하나 돼 재난으로 고통받는 이웃을 섬기겠다고 말했습니다. KWMA는 많은 재난과 위기가 이어지는 오늘날 준비된 봉사의 손길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명성교회 세습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예장통합총회 소속 서울 동남노회가 총회가 권고한 노회 분리반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동남노회는 오늘 마천 세계로교회에서 열린 제81회 정기노회에서 지난 9월 총회장과 수습 전권위원장 명의로 발송된 노회 분립 권고 공문을 표결을 통해 다루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일부 총대들은 총회 임원회의 행정 지시를 노회가 임의로 처리할 수 없다며 표결에 동참하지 않고 회의장을 나왔습니다. 반면 명성교회 측은 노회 분립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BS 특집 다큐멘터리 한반도 건강공동체 생명 있다가 평화통일과 남북화에 기여한 언론인에게 주어지는 통일 언론상을 수상했습니다. 한반도 건강공동체 생명 있다는 정치 군사 분야에 매몰돼 있는 현 남북관계 보도 실태에서 벗어나 보건의료 분야에서 협력을 모색해보는 시도로 참신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통일 언론상 특별상을 수상한 이형준 PD는 이 프로그램이 남북 화해와 협력을 위한 마중물이 됐으면 좋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습니다. 가정사역단체 가정의 힘이 최근 2021 가을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가정의 힘은 코로나19로 가정 내 신앙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가정을 바로 세우는 교회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아신대학교가 오는 28일 제43회 엑츠 선교대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합니다. 이번 선교대회엔 20여 개 나라에서 사역하고 있는 아신대 동문 선교사들이 참여해 선교 현장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3.1교회와 함께 노숙인 자립을 위한 프로젝트 카페 로로카페 1호점을 서울 용산구에 개소했습니다.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문화연구원이 오는 30일까지 인문주간 행사를 진행합니다. 다양한 강연과 현장 답사, 한국기독교 박물관 체험 등의 시간으로 진행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중부지방 일대에 한때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7도에서 13도, 낮 최고기온은 17도에서 22도로 예상됩니다. 화요일 CBS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